평범해 보였던 가정. 아내와 남편은 1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다. 결혼 초기의 사랑과 열정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일상에 묶인 지루함과 대화 부족으로 부부 사이의 틈은 점점 벌어졌다.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다. 그리고 그 틈은 아내가 저지른 외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아내의 외도는 한순간의 잘못이었다. 그녀는 상대방과 몇 달간 짧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죄책감에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노골적이고 차가운 말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말하였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혼했을 거야. 하지만 가족이니까 내 실수를 용서할게. 그 말은 위선적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서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으며 동시에 아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지배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계산된 선택이었다. 그는 아내를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를 더 이상 아내나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아픔을 덧씌울 희생양으로만 봤다. 저녁 식사 중 그는 항상 차갑고 비아냥대는 언행으로 그녀를 끊임없이 깎아내렸다.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쩌냐.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내가 뭔 고생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잘 살았을 거야. 그 말에 아내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내었다.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한동안 그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공격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끝까지 참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남편은 결코 분노를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더 냉담하고 가학적이 되었다. 남편은 연일 아내에게 과거를 끊임없이 들먹이며 비난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날선 언어로 또 때로는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남편의 이런 말은 집안에서 점점 당연한 듯 반복됐다. 초기엔 이것을 아이들 앞에서는 자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아내를 낮추어 말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이어갔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는 아내를 깎아내리고 그녀의 과거 외도를 비난하며 조롱했다. 엄마가 외도하는 사람인 거 너희도 알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 말에 대꾸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중에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순간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죄책감 속에 묶인 아내는 남편의 그 말조차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고 싶지 않았다. 혹은 감히 남편에게 맞설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녀는 더 나은 아내와 엄마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남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순응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자신이 고개 숙이며 남편을 따르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전혀 품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아내의 잘못을 핑계로 그는 집안에서 점점 더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재적인 위치로 올라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으며 아내에게는 종속된 역할만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남편은 부부관계에서도 더 이상 타협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내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강압적이기까지 하는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힘겹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때조차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자신이 가정을 유지하는 대가라며 부부 관계를 폭력적으로 강요했다.
아내는 매일 파괴되는 자신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초래한 대가일 뿐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나 점점 그녀는 남편의 끝없는 분노 속에서 자신이 무너져감을 느꼈다. 죄책감을 떠안고 살아가던 그녀는 마치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둔 죄수처럼 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의 눈치와 분노를 달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란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가정 전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엄마와 아빠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분열되어 갔다. 막내는 늘 엄마 곁에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다 남몰래 울기도 했다. 그러나 첫째는 점차 아빠의 말행동을 받아들임으로써 엄마에게서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제 가정은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아내는 버텨보려 했지만 남편의 가혹한 태도와 집안을 지배하려는 행동은 한계에 다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아무리 죄책감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자유와 가치를 그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녀가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를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했던 남편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복수와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용서를 내세워 스스로를 고결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내심에는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만족감에 은근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용서가 얼마나 감나가는 것이며 그녀가 얼마나 거기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아내를 점점 더 억압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비난과 조롱은 일상화되었다. 그는 아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감시했으며 매사에 의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 아내가 고작 친구에게 전화를 해도 그는 한쪽에서 다 듣고 있었고 남몰래 속으로 그녀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의심했다. 너 또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한 집 보면 뭐든 할 사람이지. 이런 말을 던지면서도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남편은 그의 분노와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 그는 집안에서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다. 식사는 그의 기호대로 차려져야 했고 가사 분담이나 아이들 문제는 오직 그의 뜻에 따라야 했다. 아내의 의견은 배제되거나 겨우 청소나 허드렛일을 맡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남편의 지배력과 통제가 강해질수록 아내는 자신을 잃어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뎌야 한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조차도 독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는 가정 분위기를 점점 험악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 속에서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분열되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계속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의 비난에 눈을 감으며 침묵했지만 그녀의 이런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아내는 몇 년간 스스로를 남편의 통제와 비난에 묶인 죄수로 여긴 채 지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끼친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며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편의 분노와 비난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과격하고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일상은 그저 눈치 보며 하루를 견디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남편의 분노가 끝나길 바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죄책감이 깊다 해도 그녀가 남편의 끝없는 학대와 독선적인 태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아이들과 남편을 포함한 어떤 의미도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피어올랐다. 남편의 태도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를 아내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발산하는 데 더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도 동등한 배우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가 말하곤 했던 내가 널 그냥 두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하나의 신념이 되어 있었다. 그는 상황 전체의 통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했고 아내가 감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확신과 다르게 그 안에서 아내의 내면은 격렬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왜 남편의 학대를 계속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평생을 이런 고통 속에 묶어둬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그녀는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점차 불안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그녀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첫째는 점차 무뚝뚝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엄마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아빠의 의견에 동조하며 서운한 말들을 내뱉기까지 했다. 반면 둘째는 점점 더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항상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곤 했다. 어느 날 둘째가 그녀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왜 항상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해? 엄마 슬퍼 보여.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내는 자신이 더 오래 여기 머물수록 아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오랫동안 죄책감과 속죄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마저 망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아빠의 편을 들거나 혹은 그녀의 고통을 보며 함께 울며 불안에 떠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결국 아내는 어느 날 밤 남편 몰래 집을 나섰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사이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나섰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엄마가 떠난 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길 바란다.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언어로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의 반응조차 두려웠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도망뿐이었다. 다음 날 아내가 떠났음을 깨달은 남편은 분노의 폭발을 일으켰다. 그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듯이 화를 냈다. 그녀가 그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건드렸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억압하며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믿었고 자신만이 그녀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가 그 모든 것을 깨고 도망쳤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장 그녀를 찾아 나섰다. 경찰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녀는 친구들조차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끈 채 완벽히 자취를 감췄다. 그녀가 이렇게 철저하게 떠났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당황스러운 충격을 안겼다. 한편 남편은 자신이 통제하던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혼란에 빠져갔다. 시간이 지나며 분노는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의도치 않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과 그녀를 향해 쏟아냈던 비난의 말들이 떠올랐다. 그가 남긴 상처들이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첫째는 점점 더 무감각하고 냉소적인 아이로 변해갔고, 둘째는 엄마가 사라진 후에도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들의 변화로 인해 점차 자신이 가족에게 끼친 영향력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 몇 주 동안 남편은 자신이 해온 행동들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는 아내가 떠난 것이 그녀의 잘못이며 모든 것은 그녀가 저지른 외도에서 비롯된 문제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 남아버린 집에서의 고립은 그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아내에게 쏟아부었던 비난과 학대가 단순히 그녀의 잘못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그녀에게 그 분노를 떠넘겼던 것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가 사랑하던 가정을 파괴했을 뿐이었다.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었다. 첫째는 반항적으로 변해 있으며 둘째는 더 이상 아빠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평소 아내가 아이들과 했던 가사와 정서적 돌봄을 대신하려 애써 보았지만 아이들은 그의 접근을 거절했다. 그는 결국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점점 더 깊은 고독과 후회 속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지난 몇 년간 해온 행동들을 진지하게 반추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아내를 짓밟으며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아내가 떠난 결과로야 비로소 그는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다시 찾아온다 해도 그녀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용서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후회와 고백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다. 아내는 그를 남기고 떠난 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부재 속에서 남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과 자신이 만들어낸 파괴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의 지배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이제 홀로 남겨진 자신의 고독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가족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외면과 내면의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의 고립은 스스로 저지른 선택과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을 직면하도록 강요한다. 아이들도 점차 아빠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그는 진심 어린 관계를 자신 스스로의 행동으로 파괴했음을 깨닫지만 그것을 복구할 방법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진정한 용서란 타인을 짓밟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지 않은 채 남을 탓하며 살아가던 과거의 결과와 마주하게 된다. 그의 외로움과 후회는 이제 평생 그를 따라다닐 그림자로 남는다. 아내는 남편의 억압에서 벗어나 도망친 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해방되며 점차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다. 남편에게서 도망친 시점에 그녀는 손에 쥔 것이 거의 없었다. 작은 짐 가방 하나, 약간의 현금,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이들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도망쳐 나온 아내는 처음에는 평소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주 먼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신을 숨겼다.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과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생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남편의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통제 아래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커다란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 해방감은 그녀가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직업을 찾은 아내는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남편의 끊임없는 비난과 학대 속에서 완전히 망가졌던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금 되찾았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정상적인 일상을 만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무너졌던 시절의 잔재를 보듬고 스스로를 회복해 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가끔 아이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기며 상황을 해명하려 했지만 그 짧은 글만으로 그녀의 진심이 전달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부재는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매우 두려웠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무너진 채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이 되었을 것이라 믿었다. 몇 달이 지나고 첫째와 둘째가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다. 특히 둘째는 아내가 떠나자마자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첫째는 한동안 아빠의 말에 동조하며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정에서의 불균형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들과의 연락이 재개된 후 아내는 서서히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설명하고 가족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며 엄마로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지만 그 선택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전했다. 둘째는 엄마의 진심을 이해했고 시간이 지나며 첫째 역시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편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그 자신이 한 행동들이 그녀를 떠나게 했다는 것을 점차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가족의 중심을 유지하려는 그의 시도는 무너졌고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소원해졌다. 첫째는 아빠의 권위적인 태도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둘째는 그와 마주하는 것을 회피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자리를 혼자 차지했지만 그곳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아내를 비난하며 자신의 고통을 분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사할 대상도 없어 단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했다. 남편은 언젠가 자신이 가족을 위한다며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 가족을 망가뜨렸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가족은 그의 곁을 떠났고 혼자가 된 그는 그저 부질없는 후회와 고독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찾을 방법은 없었다. 아내는 시간이 흘러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한 채 새로운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며 자존감을 되찾았고 아이들과 서서히 관계를 이어가며 희망을 키워갔다. 그녀에게 과거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그녀는 그것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삶은 그녀를 시험했지만 그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다. 아내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되 그 안에 갇히지 않고 남겨진 시간들을 스스로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길은 아직 멀고 어렵겠지만 그녀는 과거에 묶인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다.